3주차 3차시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놀드 렌더러 기반의 라이팅과 렌더링을 그 다음에 재질을 반영하는 걸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놀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렌더 셋업에 들어가서 자, 여기 보면 렌더러가 스캔라인 렌더러입니다. 이것을 아놀드로 바꿔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세부 사항들을 좀 보겠습니다. 어사인 렌더러에 가보면 이렇게 아놀드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쉐이디드도 아놀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매핑도 자연스럽게 재질 편집기도 아놀드 방식으로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놀드 준비가 됐고요. 렌더 사이즈는 그대로 HD 규격으로 1280720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아놀드 렌더러에서 나머지 부분은 아직 그대로 세팅하지 말고 카메라에서만 한 숫자를 좀 높여서 4로 올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4를 넣기 전에는 9, 36, 36, 36 이렇게 보였는데 4를 넣게 되면 64, 64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위에도 16으로 바뀌었고요. 그만큼 계산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렌더 시간은 많이 소요되지만 퀄리티는 좋아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닫기 하고요. 자, 그러면 다시 재질 편집기를 열어보겠습니다. 단축키는 M입니다. 네, 재질 편집기 열어서 오른 버튼 머티리얼 아놀드로 들어갑니다. 아놀드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서피스로 가겠습니다. 서피스 안에도 서피스 스탠다드 서피스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닥 클릭해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네, 이 매핑 소스를 여기에 반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assign. 네, 적용이 됐고요. 자, 그러면 조명이 없이 카메라 뷰에서 렌더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타날까 한번 보겠습니다. 네, 렌더링 한 장을 돌려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라이팅이 없는 상태라 이렇게 약간 밋밋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렌더링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보면 그냥 좀 밋밋한 그런 그 쉐이딩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라이팅이 없기 때문에 약하게 보입니다. 이미지 자체가 좀 무게감이라든가 이런 느낌이 좀 덜 들어서 사실감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조명을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조명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크리에이트 라이트 스탠다드가 아니라 아놀드의 조명이 있습니다. 아놀드 라이트가 있습니다. 이 조명을 위에서 아래로 한 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탑에서 방향을 약간 오른쪽에서 약간 왼쪽으로 비추는 그런 조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조명을 선택하고 다시 카메라 뷰에서 보면 그 모디파이 가보면 지금 이 조명에 대한 속성들이 오른쪽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인텐시티와 익스포즈가 결국은 조명의 밝기를 조명의 세기를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 인텐시티 1, 익스포즈 8 디폴트 값으로 한번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렌더링이 되고 있지만 빛이 너무 어두워서 물체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렌더링 멈추고요. 자, 그러면 인텐시티를 20 정도로 반영하고요. 익스포즈를 14 정도로 한번 높여 보겠습니다. 다시 렌더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네, 렌더링 시간은 많이 소요되지만 퀄리티가 아주 좋게 나온 걸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다소 어두운 느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설명을 할까 합니다. 우선 이 이미지를 하나 저장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JPG로 한 장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결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를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메뉴바 렌더링에 들어가면 인바이러먼트가 있습니다. 다시 알려드리면 렌더링 인바이러먼트에 들어가면 여기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좀 밝게 해서 밝게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컬러를 밝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익스포즈 컨트롤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클릭해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첫 번째 제일 위에 있는 것은 No Expose Control, 아무것도 적용이 안 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Automatic Expose Control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방식의 Expose Control이 있고요. 그 다음에 Logarithmic Expose Control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액티브가 체크되어 있고요. 액티브를 끄면 적용이 안 되고 액티브를 켜면 적용이 됩니다. 실제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바로 여기 렌더 프리뷰를 눌러보면 나타납니다. 네,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결과물이 나오게 될 텐데요. 그러면 이제 매핑을 좀 더 완성해서 디퓨즈 맵을 적용해서 한번 렌더를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끄기 해놓고요. 다시 재질 편집기를 열어서 여기 보면 베이스 컬러가 있습니다. 제너럴 비트맵으로 가서 네, 요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Show Map in Viewport 눌러줬고요. 자, 그럼 요게 지금 반영이 된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매핑이 반영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렌더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렌더링이 완료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전체 이미지들을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장을 하나 하겠습니다. 네, 이미지를 저장했고요.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렌더링 된 이미지들인데요. 아놀드 렌더러 기반으로 인바이러먼트의 익스포즈 컨트롤을 사용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인바이러먼트의 익스포즈 컨트롤을 사용한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네, 이 이미지는 스캔라인 렌더러 기반에서 추출한 이미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 다시 비교하면 인바이러먼트의 익스포즈 컨트롤을 사용하지 않은 결과물, 익스포즈 컨트롤을 사용한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미지와 자, 스캔라인 방식, 렌더러 방식의 이미지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는데 퀄리티가 서로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라이팅을 적용하기 전에 렌더러를 어떤 렌더러 사용할 것인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라이팅과 매핑 모두 마무리해 봤습니다. 네, 이제는 무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렸습니다. 자, 그러면 모디파이 가서 이 플랜의 속성을 보면 Alt W 최대화 시켰습니다. 세그먼트 각각 4, 4입니다. 네, 이걸 좀 1로 바꿨다가 다시 2 정도로 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지금 폴리곤이 아니고 플랜이기 때문에 모델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 버튼 누르고 Convert to Editable Poly, 편집이 가능한 폴리로 컨버트 시키겠다 라는 말입니다. 다음 엣지 이렇게 선택하고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지만 요 엣지를 선택하고 한 번 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다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다 선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편의상 이 라이트 뷰를 퍼스펙티브로 바꿔보겠습니다. P Alt W, 그러면 Shift 누르고 키보드에 Shift를 누른 채 놓지 말고 Z를 잡고 위로 올려주면 이렇게 면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더블 클릭 따닥. 여기가 각지면 안 되니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챔프를 줘야 됩니다. 오른 버튼 누르고 챔프
클릭해서 쭉 위로 올려주면 이렇게 챔프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컨트롤 Z. 그 다음에는 챔프 옆에 세팅으로 이 숫자를 높여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오케이. 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자 이것을 자 카메라와 좀 방향을 일치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플랜에 메쉬 스무스를 주게 되면 부드럽게 이렇게 곡면이 부드럽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거를 레프트 뷰로 바꿔 놓고 네 요렇게 지금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무대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조명도 좀 더 한 개 더 부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크리에이트 라이트 아놀드 조명을 한 개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는 반대쪽에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 조명의 세기는 조명의 강도는 좀 약하게 하겠습니다. 12 정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랜드를 하나 걸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소 어두운 것 같아서 다시 랜드를 걸어 보겠습니다. 세팅한 다음에 다시 랜드를 걸어 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확인해야 될 것이 렌더링의 인바이러먼트 에서 바로 이 부분이 지금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익스포즈 컨트롤을 다시 적용을 하겠습니다. 프리뷰 걸어서 이미지를 확인하고요. 자 그러면 네, 요 조명도 다시 네, 이쪽으로 다시 틀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메인 조명인데 메인 조명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있습니다. 인텐시티가 있는데요. 네, 이것도 좀 올릴 수가 있습니다. 더. 네, 이것을 35 정도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렌더링, 인바이러먼트, 프리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좀 더 밝게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배경은 좀 더 뒤로 옮겨 보겠습니다. 네, 다시 렌더링, 인바이러먼트, 프리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좀 더 밝아도 될 것 같아서 이 키라이트 메인 조명을 이제는 40에 16 이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다시 랜드 프리뷰를 네, 확인했습니다. 굉장히 밝아 보입니다. 그럼 다시 요거는 14로 낮추고 또 랜더 프리뷰를 눌러서 확인하겠습니다. 네, 요 정도 분위기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핑도 한번 바꿔서 매핑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포토샵에 가서 자, 기존에 여기에 매핑한 내용인데 이번에는 다른 이미지로 한번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이미지를 한번 사용할까 하는데요. 자, 이거를 돋보기 툴로 좀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도 실제 촬영을 했던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펜 툴로 몽타지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네, 컨트롤 플러스 좀 확대해서 하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네, Alt 누르고 그 다음 지점 와서 다시 드래그, Alt 누르고 클릭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약간씩 변화를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클릭. 네.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선택해서 얘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다시 Alt 클릭. Alt 클릭. Alt 클릭. Alt 클릭. 클릭. Alt 클릭. Alt 점 다시 클릭해주면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Alt 안 눌러도 또 재밌는 모양들도 나옵니다. Alt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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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계속 작업을 진행합니다. 컨트롤 누르고 잘못된 건 다시 수정을 하고요. 네, 이렇게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시 Alt 누르고 정비해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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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Alt 누르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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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t 누르고 클릭. 네, 이렇게 Alt 누르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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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알파 채널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펜으로 작업도 이렇게 많이 합니다. 클릭. 네, 이렇게 계속 작업을 하겠습니다. Alt 클릭. Alt 클릭. Alt 클릭. 모양을 최대한 한번 비슷하게 다듬어 보겠습니다.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클릭. 클릭. 네, 이렇게 계속 만듭니다. Alt 클릭. Alt 클릭. 컨트롤 누르고 이동. 네,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Alt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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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해서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패스에 가게 되면 선택하고 셀렉션 눌러주면 이렇게 선택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러면 레이어로 와서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고 OK. 선택 영역을 반전시키는 게 인버스입니다. 셀렉트 인버스.
딜리트 이렇게 지워집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가져왔는데 굉장히 큽니다, 이미지가. 자, 그러면 자, 얘를 좀 줄여서 에디트, 트랜스폼, 스케일. 네, 요 정도의 위치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자, 기존에 있는 네이클로버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에서.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좀 확대를 해보면요. 네, 이렇게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글씨도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문자 툴. 자, 글씨 컬러를 뭘로 할 것이냐. 네, 약간 짙은 녹색 계열로 해봤습니다. 자, 한글로 저는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봤는데요. 글꼴이 다양하게 있겠지요. 재밌는 글꼴들을 한번 선택을 해봅니다. 이거를 키보드로 계속 옮기면서 바꿀 수도 있고요. 네, 지원되는 설치가 있고 또 안되는 설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었고요. 크기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씨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서로 어떤 글씨들은 이렇게 레귤러만 있는 게 아니라 볼드도 있는데 지금 얘는 볼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볼드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반영이 됐고요. 그러면 이 글씨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어떻게 작업하는지 알려주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보면 글꼴은 제가 32포인트로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글씨를 위아래로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장치가 될 수 있는데요. 이걸 120을 입력하면 이렇게 위아래로 길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걸 100%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만약에 120을 하게 되면 옆으로 이렇게 평채가 됩니다. 약간 납작해진 글씨가 되겠고요. 이걸 다시 100%로 하고요. 약간 장체로 하겠습니다. 저는 120으로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글꼴이 준비가 됐고요. 자, 그러면 이 글씨 간격 또 조정이 가능합니다. 글씨 간격은 바로 여기 보면 자간입니다. 이 자간을 마이너스 75,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되면 자간이 좁아지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글씨를 조금만 줄여보겠습니다. 25포인트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적당하게 위치를 잡아서 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됐는데요. 자, 전체 위치를 다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너무 위로 올라가 있는 것 같아서 이 텍스트와 네이클로버의 레이어를 밑으로 조금 이렇게 내려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면 와이어를 눈을 끄고 이것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클로버 색을 조금 더 짙은 색상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컨트롤 L 레벨로 할 수도 있고 컨트롤 M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L 눌러 보겠습니다. 레벨입니다. 여기서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짙어집니다. 가운데 톤을 움직이면 짙어집니다. 이렇게. 네, 오케이. 이 정도로 했습니다. 컨트롤 M도 있습니다. 이미지 어저스트먼트, 네, 커버입니다. 커버로도 이렇게 작업이 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캔슬 하겠습니다. 요것도, 요 이미지도 조금만 더 진하게 해보겠습니다. 커버로 해보겠습니다. 커버로, 어저스트먼트, 커버. 자, 요것을 움직이면 이렇게 짙어집니다. 오케이. 자, 이것을 그대로 저장을 Save as. 네, 여기에 컵 01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맥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재질 편집기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꿔보겠습니다. 더블 클릭. 여기서 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JPG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PSD로 가져도 됩니다. PSD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대로 OK. 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면 재질 편집기 닫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매핑 소스가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렌더링 인바이러먼트에 가서 자, 렌더 프리뷰 확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킬라이트, 이 메인 조명을 조금만 더 변화를 줘보겠습니다. 네, 뷰가 바뀌어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자, 그러면 액티브가 체크해 있는 걸 확인하고 이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네, 아놀드 렌더러는 스캔라인 렌더러보다 렌더링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만큼 빛에 의해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현상들을 디테일하게 계산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렌더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좀 자연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연출된 것 같고요. 이것 일단 저장을 해서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네, 01, 02, 03, 04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이미지가 스캔라인 렌더러에서 딥 배경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바닥만 만든 상태에서 렌더링을 걸어본 상태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리플렉션 소스도 반영해서 반사값도 일어났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아놀드 렌더러 기반에서 매핑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한번 렌더를 걸어봤습니다. 다음은 뒷 배경 없이 플랫만 만들고 조명도 한 개의 조명만 적용해서 만들어 본 결과이고, 그 다음에 보면 다소 좀 어둡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조명도 두 개를 반영하고 조명의 밝기도 조금씩 다르게 세팅을 해서 이렇게 연출을 했습니다. 네, 요게 스캔9 렌더러 기본 디폴트 값의 렌더링, 그 다음에 아놀드에서 렌더링 이미지, 그리고 아놀드의 라이팅 한 개를 적용해서 만든 이미지, 라이트 두 개를 적용해서 추출한 이미지입니다. 지금 가장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뭔가 하면 렌더링에서 렌더링 인바이러먼트 에서 익스포즈 컨트롤을 무엇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살펴봤고요. 물론 여기서 디테일하게 조절을 또 할 수 있습니다. 브라이트니스와 컨트라스트 이런 거를 좀 조절해서 더 재밌게 만들 수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기존 세팅되어 있는 값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재질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재질에서는 제가 사용한 게 아놀드 기반의 아놀드 렌더러 기반의 재질을 제가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컬러에 디퓨즈만 적용한, 나머지는 그대로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 렌더링 추출을 하는 과정까지 전체 진행을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